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 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5일입니다. 아침 7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그런데 밤새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잘 주무셨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참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이니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술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요. 대장이 괴사해서 대장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맹장만 지금 맹장 수술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맹장 수술 이재용 대장의 일부를 잘라냈다. 충수 맹장 약간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능기관 충수가 터져서 응급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뿐 아니라 대장의 일부도 잘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약 재계에 따르면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7일 충수가 터졌고 이틀이 지난 19일이 돼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이 충수 내부에 있던 이물질들이 복막 안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장의 일부가 괴사돼서 대장 절제 수술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식사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식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의 1차 재판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이 3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4월 22일로 재판을 연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6일부터 고열에 시달렸고 주말을 앞둔 시점에는 복통이 심해져서 서울구치소 지정병원인 경기 안양에 있는 평촌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충수가 터진 것을 파악한 한림대 성심병원 의료진이 상급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받을 것을 권고해서 같은 날 밤 자정무렵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이 관련돼서 또 다른 소식이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충수 터지고도 참았던 이재용, 결국 대장이 괴사해서 절단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가운데 대장이 괴사해서 일부를 잘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수 수술을 받았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당시 교정당국의 의료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충수염 소견을 냈으며 외부 진료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외부 진료를 미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주말까지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교정당국 의료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정당국 의료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강력하게 외부 병원 진료를 권유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싶으니까 계속 진료를 권유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특별 대우를 받아서 오해받기 싫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솔선수범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도 했겠지만은 저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재용 부회장이 눈치 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예. 혹시 삼성전자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 혹시 특혜 시비가 걸려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본인이 어쨌든 본인도 본인이지만 삼성전자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요.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닐까 하는 눈치를 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해요. 이틀이 지나서야 그죠? 이틀이 지나서야 의료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울구치소에서 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바로 삼성병원으로 이송된 게 아니라 한림대 성심병원 평촌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갔다가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이거 수술 못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해서 삼성병원으로 간 거죠. 그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그 사이에 충수 내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복막 안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막염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냥 퍼진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대장이 괴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장 절제 수술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 의료계 인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자,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사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할 말도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중환병이 아니면 아예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누가 맹장 수술을 한 사람한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까? 맹장 수술 원래 3일, 4일이면 퇴원합니다. 아시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일해야 되니까. 근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38도 그 별거 그냥 한 번씩 났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다 큰 성인이 50대 중반의 성인이 38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되고 있으면은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젊어 보이지만은 5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들. 50대 중반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인을 거쳐서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쭉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배가 아팠던 시점부터 이틀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는데 삼성병원으로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 한림대 성심병원, 평촌의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나 특혜받는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하나, 혹시 삼성전자에게 피해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얘기를 하다가 한림대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한림대 병원에서는 이거 심각하네요. 복막으로 번졌네요. 터졌네요. 이거 우리가 수술 못합니다. 아니 한림대 성심병원 대학병원입니다. 그죠? 그 지역에서는 권역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근데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병원으로 보내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복막에 이물질이 더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복막염이 더 심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인 것이 터졌으면 응급처치라도 하면 어땠을까? 제가 의료진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해보니까 대장까지 괴사가 된 상황이니 대장까지 절제를 한 것이고, 그러다 나오는 얘기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심을 해야 될 소린 건지, 왜 여기서 맹장 수술한 것 같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건지, 그리고 38도 고열로 아직 시달리고 있고 식사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도대체 지금 삼성은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년 정도 면세를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인데 15년밖에 면세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대만의 TSMC가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고요. 삼성 핸드폰 지금 잘 안 팔립니다. 갤럭시 21, S21 실패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다 뭐겠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총수로서 결단의 순간에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끝이 애매한 거예요. 결정이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옥중 경영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 빨리 복귀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 당장 내보내준다고 해도 복귀를 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됐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대장까지 절제를 할 상황이 왔을까요? 자, 어쨌든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안보도 있고 정치도 살아나야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최고 아닙니까? 최고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재용 부회장 빨리 삼성전자로 복귀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의 대통령, 진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이 건강하게 다시 서서 또 서울구치소 문을 박차고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다음 뉴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백신 주사기 리캡 논란 확산, WHO 불가피한 경우 한 손에 사용할 것. 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벌어진 주사기 리캡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와 유튜브 등에서는 주사기 리캡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문재인의 백신 접종 영상에 근거해서 주사액을 소분한 주사기가 칸막이 뒤에서 나올 때 다시 뚜껑이 씌워져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의문을 네티즌들이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사기로 바이아를 찌른 뒤, 약병을 찌른 뒤 소분하고 바로 주사를 놓으면 되는데 굳이 왜 뚜껑을 다시 씌웠냐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내외가 효과성, 혈전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신에 화이자나 식염수를 넣은 주사기로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전신인 질병관리본부 마크가 들어간 PPT에 주사침, 재뚜껑 닫기 금지가 명시된 의료 종사자의 자기보호 역할에 대한 설명자료가 확산했습니다. PPT 내용의 출처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직업안전위생 작성 시점은 1999년입니다. WHO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69페이지 분량의 접종 가이드라인 자료에는요. 주사기 뚜껑을 다시 씌우는 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부득이 그래야 하는 경우엔 한 손을 사용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이 기자단 설명회에서 통상적이라면 의료진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주사기로 옮겨서 접종하는데, 그죠? 접종 장면 공개를 위한 촬영 준비 기간이 있어서 주사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사액 소분 후 캡을 씌웠다. 이후 접종 직전 벗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전화가 오고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해당 간호사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경찰청이 대구경찰청을 책임관서로 지정해서 허위 게시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좀 이상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 WHO에서도 캡을 다시 씌우면 안 된다고 지금 돼 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정은경부터 시작해서 WHO의 말은 그 무조건 들었었잖아요. WHO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괜찮다고 하니까 맞춥시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또 WHO가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죠. 캡을 다시 씌운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소문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 안 맞았다. 왜 이런 헛소문이 도나.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지금 뭐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기사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장면을 놓고 일부 네티즌이 백신을 바꿔치기해서 맞았다고 주장하자 질병관리청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거짓이기 때문에 허위정보 유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접종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후에 처음에 주사액을 뽑을 때는 주사 바늘에 캡이 없었는데 간호사가 칸막이 뒤로 간 다음에 나온 뒤에는 바늘에 캡이 씌워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백신이 아닌 영양제 주사를 맞힌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추정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관련 질문에 대해서. 그러다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접종이 이뤄진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액을 뽑고 주사 바늘에 다시 캡을 씌운 건 당시 취재진이 접종 전 주사기를 촬영할 동안 바늘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들었다. 바꿔치기 게시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내사 착수한 것으로 전달받았다. 라고 뒤늦게 자세하게 설명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WHO에서는 다시 캡을 씌우면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 말도 안 들은 거죠. 그리고 왜 칸막이 뒤로 돌아갔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았다고 하고,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접종 당시 상황을 보면 일반 국민 눈에는 오해할 소지가 적지 않았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의료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백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가. 마상혁 부회장이 백신 바꿔치기 가능성은 없고 간호사에 대한 협박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만 백신을 접종할 땐 개방된 장소에서 의료용 트레이에 주사기와 백신, 솜을 넣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종로구 보건소처럼 의료진이 칸막이를 두고 접종을 준비하면 동선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까지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냥 여러분들 보통 맞을 때 맞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다가 두고, 그죠? 약솜 두고 주사 놓고 바르면 될 텐데, 그죠? 약솜 하면 될 텐데. 그러면서 또 간호전문가가 얘기했어요. 주사 바늘에 캡을 씌우면 오염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백신 앱을 뽑아서 곧장 접종할 때는 굳이 캡을 씌우지 않아도 된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지만 바로 접종했으면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상혁 부회장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접종 당시 문재인은 접종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면 안 되는데 손으로 문지르더라. 이런 세세한 부분을 제대로 안내하는 등 챙기지 못한 걸 보면 보건소나 질병청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른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접종 후 부위를 문지르면 백신액이 피하 지방 등으로 역류할 수 있어서 효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실책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질병청의 수사 의뢰 조치가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질병청은 바꿔치기 게시글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한 예방의학과 교수는요. 정부가 제대로 해명하면 될 일을 굳이 수사 의뢰까지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백신에 관해 다른 허위 사실이 퍼져 있는 것에는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관련된 일에만 발끈하는 모양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왜 칸막이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것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참.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수사 의뢰랑요 고발이랑 달라요. 수사 의뢰는, 그러니까 고발은 잘못하면은 역풍을 맞을 수 있지만요, 수사 의뢰는 한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하시려면 하셔보세요기 때문에 뭐 무고라든지 이런 거를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질병청이 본인들도 문제가 안 될 걸 알면서도 저런 꼼수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꺼냈어요.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뭐 대통령의 1분 1초 까라 뭐 이럴 때도 그거 다 국가 기밀이다 해가지고 뭐 다른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1분 1초가 다 공개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문재인의 그 일정은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문재인 지병이 있는 걸 알면서 선거에 나온 겁니까? 고혈압 있는 제가 맞아보니 안심, 안전성 논란 끝내자. 뭐 물론 연세가 있으면 고혈압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고혈압이 있는 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그러고서는 했는데 그동안 얘기 안 했잖아요.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서는 이 사람이 끝까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이제 와서 고혈압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백신 접종 제가 맞아보니 안심해도 된다면서 백신과 관련된 안전성과 관련된 논란을 끝내자고 했어요. 이거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상한 건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산이잖아요. 그죠? 영국에서 개발한 건데 굳이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으면 그렇다 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본인 성과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죠? 그러면서 어젯밤에 미열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고 대비 차원에서 해열 진통제를 먹고 잤더니 아침에는 개운해졌다. 평소 고혈압인데 혈압에도 아무 영향이 없는 듯하다. 아내는 독감 접종에도 부작용을 좀 겪는 편인데 이번에는 저처럼 밤에 미열이 있는 정도였고 오히려 독감 접종보다 가벼웠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증상이 심한 분도 있습니다만 면역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국가 기밀을 왜 누설을 하십니까? 그죠? 그리고 성인병 있으시면요 좀 쉬세요. 쉬시는 게 낫잖아요. 그죠? 괜히 이렇게 국민들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요. 국민들 자꾸 어차피 질병청에서 수사 의뢰했어도 질병청의 최종 관리 감독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 수사 의뢰 이런 거 시키지만 본인은 허허 웃으면서 이제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끝냅시다. 나는 고혈압이 있는데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수사 의뢰 저거 취소하세요. 자, 어차피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선거 끝장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는 서울보다 부산이 좀 어려워졌어요. 예. 네거티브가 부산에 집중되더라고요. 뭐 파도 너무 많이 나오시는 분이라 가지고 부산은. 근데 그래도 뒤집히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런 분 가만히 둬선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 박영선이 말려도 임종석은 마이웨이. 승부 끝났다는 거죠. 이제 자기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떨쳐지지 않는 성추문 악재. 임종석이 박원순을 소환했습니다. 박영선이 발언 자제를 요청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리고 오거돈의 변호인은 김영춘의 후보 캠프에도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오거돈 재판은요 선거 이후로 미뤘다고 합니다. 임종석이 연이틀 박원순의 재평가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박원순은 시민의 새로운 요구에 순명했다. 박원순의 당선은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방증이었다.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이 시점에 이런 문제에 대한 성찰과 평가도 이뤄져야 된다. 우리는 또 내일을 살아야 하고 4월 7일 이후에 서울이 어떤 철학과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어떤 과거보다 중요하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저께는 정말 그렇게 박원순이 몹쓸 사람이었냐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청렴, 내가 가장 아는 청렴한 공직자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용산공원에 박원순의 이름을 새겨넣자라는 얘기도 했죠. 박영선은 타격이 컸죠. 지금 피해 여성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다. 그런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은 자제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용이라고 해석하던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영선은 이것을 선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선긋기했죠.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요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국회의원은 안 그만뒀죠. 캠프를 그만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자, 진중권 결국에는 박영선 시장 되는 거를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유창선 시사평론가
잊을만 하면 상처에 소금을 부어댄다. 대체 반성들은 하기라도 한 건가? 의롭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어둠의 사건들이 덮여져서는 안 될 일이다. 좌파들은 또 그 박원순이 의로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실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선거는 끝났어요. 선거는 끝났는데 자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되죠.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단이 이제 구성이 되죠. 각 투표소별로 100명씩 감시단이 구성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감시단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아라TV 가시면요. 감시단에 가입할 수 있는 전화번호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감시단에 가입해 주셔가지고 지역별로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선거 부정선거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정도 감시하면요. 그러니까 선거구별로예요. 무슨 그 선거소별로 아주 그냥 개표소별로 한 선거구별로 100명씩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100명씩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거감시단 많은 관심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자, 100명씩 붙어 있으면 됩니다. 무슨 뭐 전국에 100명이 이게 아니라요. 곳곳에 100명씩 붙어 있으면 돼요. 오늘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또 광고 드릴게요. 자, 일단 뉴스 하겠습니다. 조남관이 이문정한테 경고했습니다. 법리에 겸손해야. 조남관 검찰총장, 저는 직무대리 이제 뺐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입니다. 이문정 겨냥했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에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영역에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조남관 대행은 대검 부장과 선임연구관, 과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주재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확대 간부회의라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남관 차장, 지금 이제 더 이상 검찰총장 안 시켜줄 것이고 조만간 박범계가 검찰총장 제청할 테니 이게 마지막 회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무력화와 사건을 뜻대로 처리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이에 부하내동한 친정권 검사들에 대한 공개 비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땡땡라인, 땡땡 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 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기도 한다라면서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와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영역에서는 우리 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라인, 윤석열 측근과 같은 용어가 등장한 것은 추미애가 정권 수사 견제 차원에서 코드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인사를 반복하고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수사 지휘권을 남발하면서부터였는데요. 더구나 현재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한동수 등 여권 편향 검찰 간부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남관 검찰총장의 발언은 후배들에게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라고 당부한 겁니다. 어차피 본인은 더 이상 검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조남관 차장이 알게 된 거죠. 법리와 증거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검 부장회의가 압도적 다수로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불기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전히 기소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동수, 이문정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채널A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서 수사팀 의견을 뭉개려 했던 이성윤도 조남관의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조남관 대행은 이를 강조하면서 수사와 기소는 범죄라는 과거의 흔적을 증거만으로 쫓아서 그 위에 법리를 적용하는 지난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라는 말도 검찰 내부에서 해석이 나온 거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해서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하려는 여권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조남관 대행은 정권 눈 밖에 나는 것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진급하는 거 포기한 거죠?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것. 이게 조남관 대행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맡아서 문재인과도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노무현 극단적 선택 당시에 조문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가장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조 대행은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장도 겸임했었고요. 서울 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요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징계 당시에 추미애에게 반기를 들었고요. 최근 박범계의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재심의 지휘권 발동을 무산시키면서 정권 눈밖에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의 한 간부, 조 대행은 법무부 검찰국장 때는 추미애 사단으로, 대검 차장으로서는 윤석열 참모로 분류되면서 누구보다 편가르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총장 경쟁에서 탈락했을진 몰라도 후배들의 평가는 더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검찰총장도 되고 법무장관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자기 앞날을 스스로 멈추게 한 거죠. 예. 하지만 1년 후에 정권이 교체됐을 때 조남관 차장에게 그죠? 앞날에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조남관 대행 분명히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유은혜 뒤늦게 부산대 조민 의혹 조사하라. 조국 딸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에 1심 판결로 석 달간 외면하다가 드디어 지시를 했는데요. 부산대가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조국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라고 부산대에 지시를 했습니다. 법원이 조민이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4개 경력증명서가 모두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라고 판단한 지 3개월이나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유은혜가 회의에서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부산대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조민의 부정입학 조사는 부산대의 권한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의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부산대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은혜가 얘기하자 부산대는 긴급대책회의를 연 뒤 25명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민의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종 판결 때까지 행정조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선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선거 때문에 지금 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부산대가 지금부터 저 위원회 열어서 공정위원회 열어서 조사를 해도 3, 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다 끝났을 때죠.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끝났다, 조민 끝났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자들이 꼼수를 쓰는구나.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꼼수를 쓰십시오. 이성용 검찰총장 안 치십시오. 예. 조민 그냥 의사 시키세요. 근데 저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한국은 침묵, 미국은 공개했다.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쐈는데요. 군은 실시간 확인하고도 밝히질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착을 못해서 발표를 안 한 게 아니라요. 실시간으로 미사일을 쏜 것을 알았어요. 근데 공개하지 않다가 외신 보도가 나온 뒤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기존에는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거의 뭐 한 미사일 쏜 지 20분, 30분 만에 속보해가지고 제목부터 뜨죠. 그리고 1시간쯤 지나면은 몇 킬로, 뭐 동해 몇 킬로 앞에서 떨어졌다. 뭐 그런 말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8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8시간, 9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무슨 미사일이었고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은 NSC 소식은 안 합니다. 문재인이 단도미사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단도미사일이다. 불상해, 뭐 미상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 군은 정황 포착하고도 미공개했다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는 7월 이후 8개월 말인데 무력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바이든 취임식 때도 미사일을 쐈대요. 미사일 또 쐈대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또 쐈는데 그것도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우회적으로 공개한 거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누설했을 거라는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미국 측의 누설이라면 한국에 대한 견제 또는 불만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비공개가 좋았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군은 지난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도 단거리 미사일 쐈을 때 공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공개를 한 것과 관련해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까 유은혜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민에 대해서 부산대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책임이 없다. 손을 씻고 부산대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부산대는 또 3, 4개월 끌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군도 지금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미사일 발표는 안 하겠다. 자, 순항미사일
사거리가 1000km 이상일 텐데 중국과 가까운 서해상에서 실험하기는 어려웠을 거라서 한 200km짜리를 쐈을 거다라는 거죠. 요격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단거리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죠. 이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공격하는 겁니까? 200km, 300km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정신이 없어요. 바이든 취임식 다음 날에도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대한민국 안보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차기 대권 후보가 이인영이라고요? 임종석이라고요? 지금 저 사람들이 김경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김경수는 아웃을 시켰고 유시민, 이인영, 임종석, 특히 임종석이죠. 이쪽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 포기하고 임종석이는 서울시장 어차피 내가 안 나왔으니까 박영선 주저앉히고 차라리 대선에서 내가 대통령 돼야지 이 생각을 지금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고 나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압수수색 이런 거 해야 된다 얘기하면은 절대 안 하고 체포해야 된다 그럼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문재인 외손자 의료 기록 유출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곽상도 의원이 황제 진료 의혹을 제기했더니 압수수색을 했대요. 문재인의 외손자 서모군의 의료 기록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군의 황제진료 의혹을 제기하자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곽상도 의원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고소한 데 따른 수사라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종로구 영건동 서울대병원 본원에 수사 인력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서울대 어린이병원 의료기록을 보관하는 컴퓨터의 파일,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군의 의료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 곽 의원 측에 전달된 경로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데요. 문다혜는 서울경찰청에 출석해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서울대병원 관계자 등을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피고소인 입장인 곽상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서군의 황제 진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군이 지난 5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반발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곽상도 의원을 고소했는데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년과 청소년과 진료를 받았다.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혜씨 측은 곽상도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자, 허위사실이면 압수수색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하나만 했다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저 압수수색해서 뭘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정보 유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황제 진료를 받았다에 대한 부분을 수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왜 유출됐는지를 알아봐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딱 걸렸죠. 딱 걸렸어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니 곽상도 의원이 허위사실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를 해야지 기록이 유출된 걸 조사했다는 거는 그 기록이 상당히 맞기 때문에 기록이 유출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대통령이랑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탈탈 털어놓고 경제공동체라고 묶어놓고 가족인 사람은 가족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냥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죠? 아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빠 달려. 아니 개야 달려. 이 영상 조작이 아니었다. 반려견이 오토바이에 사람을 태운 콜롬비아의 영상인데요. 생후 4개월 때부터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당국은 도로 위험에 견주를 법적 처벌했다고 하는데요. 요 보면은 개가 운전을 해요. 근데 생후 4개월부터 개가 운전을 해요. 근데 생후 4개월부터 개가 오토바이 운전 연습을 7년 해가지고 지금 7년간
탔고 운전기술을 완벽하게 훈련했다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콜롬비아의 교통당국은 법적 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 댓글을 보니까 댓글들이 이래요. 뭐 어느 나라는 개만도 못한 것이 나라의 핸들도 잡는데요, 뭘.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워딩 있죠? 자, 어떤 자에게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될까요? 걔도 저렇게 운전을 잘하는데. 나라의 운전대를 우리가 그동안 어떤 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나라의 법이 무너졌잖아요. 헌법이 무너졌잖아요. 헌법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시장경제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대장까지 절제를 하고 식사도 못하면서 고열에 아직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운전대를 뺏어야 될 때입니다. 운전대를 뺏기 위해서 오늘 정광훈 목사님이 청와대 분수대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전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서 그 장면도 여러분들께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자, 오늘 드디어 메시지가 나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광훈 목사님 문재인의 턱 미친 청와대 분수대에서 메시지를 내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다른 채널 말고 긴급속보 홍철기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진격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울광장은 이제 열릴 텐데 그를 위해서 또 지금 감시단이 조직이 되거든요. 선거 감시단이 조직이 되니까 자원봉사들도 좀 많이 하십시오. 어차피 선거 진다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마세요. 감시하면 됩니다. 100명씩 선거구별로 100명씩 감시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오늘 제가 알기로, 시간이 1시 반에서 2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시 반에서 2시 반. 2시. 1시 반에서 2시인데, 시간은 아직 변동될 수 있고,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라가지고, 여러분들 기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요, 요 정도예요. 중앙일보에서 이상한 보도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종찬 아들을 만난 거예요. 이종찬 아들을 만나가지고 문재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 옛날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선왕조에서 간신들을 하십시오. 전하는 총명한데 그 총명을 먹구름들이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자들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보복 안 한다라고 김영석 교수가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종찬 아들이 저쪽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종찬 아들 입장에 조국 수사할 때 윤석열 총장한테 뭐라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통해서 나온 얘기들은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존 정치인들이랑 선긋고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의 길을 갑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길로 가는데 그 정확하게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 누가 정리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살아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살리는 그날. 그리고 그날은 결국에는 저자가 내려오는 날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그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이제는 희망을 갖고 확신에 찬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대신 방심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활동 마스크님 회원돼 주셨고요. 문영은숙님 슈퍼스티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뵐게요.